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이 속속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영춘 국회의원도 그중 한 명인데요. 내년 부산 지역 총선에서의 큰 역할도 기대가 되고 있죠. 오늘은 김영춘 국회의원 모시고 장관 재임 시절과 앞으로 펼칠 정치 인생 2막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해양수산부 장관의 임무를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 소감부터 여쭤볼게요. 제대 군인의 심정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같이 정들었던 그런 전우들과 헤어지는 섭섭함도 크고요. 그러나 또 한편 이제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자유인이 되는 기쁨과 설레임도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시원섭섭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실 것 같네요. 자, 해수부 역대 최장수 장관을 역임하셨어요. 기간이 무려 656일. 1년 10개월 정도 됐죠. 그러니까요.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날 만한 성과를 꼽으라면 어떤 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역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도에 한진 해운이 파산하면서 우리나라의 원양 선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매출액만으로도 한 20조 원 이상의 감소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출 수입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무역량을 수송해내는 해운 선대를 복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였고요. 그래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부산에 본사를 설립을 하고 네. 정부와 공공기관 자금 한 5조 원, 민간 자금 한 3조 원 합쳐서 한 8조 원 정도를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이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운 선대를 회복하고 해운 경쟁력을 다시 과거의 수준으로 복구해내는 그런 작업에 착수한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네. 이외에도 우선 수산도 가장 힘든 상황이었는데 수산혁신 2030 비전 계획도 정부 계획을 확정을 지었고요. 또 어촌 뉴딜 300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낙후한 어촌 어항을 한 300개소 정도를 문재인 정부 4년 기간 동안에 약 한 3조 원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내는 그런 사업도 기억에 남는 성과입니다. 네, 뭐 짧은 기간이 아니었던 만큼 여러 가지가 떠오르시겠죠. 네. 그리고 지난 3월이었습니다. 지난 3월에 부산항복합 통합개발 추진단도 출범이 됐잖아요. 예.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요? 예, 해양수산부가 하는 일 중에서 부산과 또 바로 직결되는 일이 북항 재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주체는 부산항만공사가 주체인데 네. 그러나 기존의 항만으로 쓰던 지역을 재개발을 해서 특히 이제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나 부산항만공사만 혼자서 뛰어서 될 일이 아니죠. 당연히 부산시와 적극적인 협조가 되어야 되고 네. 또 이 항만과 항만 주변의 뭐 철도라든지 모든 그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어서 재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철도공사, 국토부 이런 유관 부처와 기관들과도 적극 협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상시적인 조직이 없이는 협조가 그냥 날아다니는 그런 작업이 되어서 네. 체계가 없이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으로 재직 시에 북항 재개발 추진단을 정부 조직으로 상시화시키고 해수부 국장급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국토부, 부산시, 철도공사 이런 직원들 파견을 받아서 상시 조직으로 운영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통합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이 북한 지역이 그야말로 좀 체계적인 해양 비즈니스 지구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업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의 북항 개발 효과를 좀 부산 전역으로 확대시키겠다 그런 걸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예, 예. 그리고요, 의원님, 부산항 제2신항 입지가 그동안 부산 가덕도와 경남 진해에서 저울질되다가 결국 경남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예. 이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신항 입지는 해양수산부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제2신항은 어차피 부산과 경남이 긴밀히 서로 협조를 하지 않으면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사업이라서 일단은 지자체 두 곳의 합의를 저희들이 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부산신항이라는 명칭을 일단 확보를 했다고 하고요.
경남은 진해 지역에 제2신항 입지를 유치하는 또 그런 성과가 있어서 두 네. 지자체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게 최종 결정은 아니고요. 해수부가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일단 진해 지역이 부산 지역에 비해서는 사업 예산도 한 5조 원 정도 덜 들어갑니다. 네. 그런 경제성도 더 좋고 해서 저희들은 해양수산부는 아마도 그 방향에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현직에서 물러났으니까 큰 소리는 칠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네. 이제 가덕도 동쪽은 앞으로 향후에 제3신항을 확대한다든지 그럴 때 후보지로 남겨놓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좀 성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이야기를 이번엔 좀 해보겠습니다. 한일 어업협정 오랫동안 표류 중이죠. 뭐 3년 이상 타결하지 못하면서 어민 선원들은 일을 좀 직업을 잃기도 했고요. 여지껏 지금 좀 많이 어려운 상태인데 아쉬우실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예, 제가 제일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한일어업협정을 타기를 못 짓고 왔다는 게 아쉽습니다. 네. 2016년도부터 계속 지금 협상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우리 어민들이 일본 측 수역으로 가서 잡아오는 생선이 한 연간 700억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꽤 많네요. 반면에 일본 어민들은 우리 바다에 와서 그만큼 못 잡아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대신 일본 측이 우리한테 좀 요구하는 것대로 따라주면은 네. 자칫 동해 지역에서 우리 해양 영토 주권에 침해가 올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뭐 700억도 중요합니다만은 어민들의 피해를 일부라도 저희들이 좀 지원해주면서 네. 일본 측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일본과 협상을 진행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한편 우리 피해보는 어민들에게는 어선을 감척하는 감척 예산도 좀 늘리고요. 또 대체 어장으로 출어하는 출어 경비 지원하는 것도 이제 법을 새로 만들어서 지원 근거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휴어제를 실시를 해서 이제 좀 그런 일본 어장 못 가는 것에 대한 좀 보충을 하게 되는데 네. 휴어제 지원 예산도 새로 신규 예산으로 확보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부분적이지만 그런 지원책도 갖고 있습니다. 네, 좀 어떤 방향으로든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문제이기는 하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살펴봐야 할게요. 이렇게 한일 어업 협정이 타결이 안 돼서, 그러니까 즉 우리 어민들이 일본 내 수역에서 조업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 내 이 어족 자원이 고갈돼 가고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이게 상호 교차 조업을 하는 겁니다. 일본 어선들도 우리 바다에 와서 우리가 잡는 7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조업을 해 갔습니다. 그런데 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이게 격감을 해서 일본 어선들은 우리 바다에 와서 거의 뭐 자기들이 원하는 어종을 못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삼치라든지 이런 게. 네. 그만큼 우리 바다의 어장 환경이 나빠졌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 뭐 기후 변화에 따른 수온의 이 변동도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런 것들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참. 이제 부산시가 동북아 해양 수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이제 우리의 꿈이 동북아 해양 수도인데 아직까지 현실은 거기에 한참 못 미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는 부산이 가장 큰 항구 도시고 네. 또 뭐 명실공히 해양 수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가까운 중국의 상하이항 같은 경우가 이미 부산항의 2배 규모로 커졌습니다.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싱가포르 항도 동남아시아에 있긴 합니다만은 부산항의 2배 규모인데 더 대규모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 항만들과의 그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도 보다 좀 빠른 투자를 통해서 부산항도 더 경쟁력을 갖는 그런 구조로 스스로 좀 거듭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단지 항만 규모만 늘릴 게 아니라 이제는 좀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해양 도시가 돼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제가 이제 그 북항 재개발 사업 아까 추진단도 만들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작년에 산업자원부와 협조를 해서 북항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자유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경제 자유구역 안에 단지 해양 물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해양 금융이라든지 법률 서비스라든지 각종 해양 산업의 전방 후방 산업들을 좀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길 겁니다. 네. 외국인 투자도 유치를 해서 국세 감면 혜택도 줄 수 있고요. 그게 경제 자유구역의 혜택인데 그런 장치들을 이제 제가 장관 시절에 확보를 했으니까 이제는 부산시에서 그런 수단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해수부와 협조하면서 앞으로 해양수도, 동북아 해양수도의 꿈을 차곡차곡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뭐 새로운 가능성과 지리적 장점을 이용해서 허브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힘써 주시겠죠.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부산 진감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어찌 보면은 이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공백이 좀 짧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 공백이 이에 있었죠.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래도 뭐 저는 국회의원직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국회 보좌관들이나 지역구의 보좌관들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구 민원 처리한다든지 뭐 수건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는 큰 차질은 없었고요. 제가 또 주말에는 어지간한 일이 없으면은 항상 토요일 밤에는 부산에 돌아와서 하루 정도는 시간을 보내고 갔습니다. 그 사이에 업무 보고도 받고 또 뭐 지역구도 좀 다닐 땐 다녀도 보고 네.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큰 공백은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지역 구민들과 많이 만나지를 못했다. 그런 점에서 아쉬움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와서 다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복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떤 거에 중점을 두실 계획이세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소통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제 지역구만 뭐 놓고 보면은 네. 제가 이제 요즘 백양터널 통행료 문제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백양터널은 부산 진구 분들뿐만 아니라 부산의 모든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터널이긴 한데 네. 특히 부산에는 지금 유료 터널이 지금 한 8개 가까이나 되죠. 그래서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유료 터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산 이제 백양터널부터 좀 장사가 잘 되고 있는 터널인 만큼 통행료를 좀 감면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노력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1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우선은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 어떤 정치를 펼치고 싶으신지요? 예, 우리 부산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부산을 둘러싸고 있는 울산, 경남이 모두 다 어렵죠. 그래서 저는 부산 경제를 흔히 이제 하청 경제다, 소비 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산의 대부분의 중소기업, 우리는 대기업이 거의 없으니까요. 이 중소기업들이 주로 울산이나 이 경남의 자동차, 조선, 기계 이런 쪽에 납품을 하거나 네. 직접적인 하청 관계에 있거나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전통 제조업들이 다 힘들어지니까 부산 경제도 같이 힘들어지는 거고요. 또 경남, 울산 분들까지 다 같이 소비를 하는 도시가 바로 부산인데 이 부산의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다시 이렇게 복구시키기는 참 힘든 일이긴 한데 큰 틀에서의 경제 혁신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의 한 3만 불 시대까지 왔던 그런 방식의 기업 문화로는 어렵다. 또 기존의 그런 노사 문화, 노조 문화로도 어렵다. 그렇다면은 이런 기업 문화, 노조 문화를 좀 확 좀 탈바꿈하는 그런 대타협도 해야 될 것이고 정부도 그 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노사정이 같이 3만 불 시대의 경제, 특히 불경의 이 제조업 경제를 어떻게 하면은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혁신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네. 이런 일들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권 도전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뭐 대권 도전이라고 말하면 좀 어설픈 이야기가 되고요. 네. 퇴임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가 대선에 도전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사실은 제가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비서도 해봤고 또 그 뒤에도 여러 대통령들을 가까이에서 멀리서 지켜봤는데 대통령이라는 일은 참 힘들고 인생으로는 별로 축복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더라. 또 저도 뭐 놀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대통령을 지내고 나서도 자유롭지 못한 그 삶이 참
저로서는 원치 않는 삶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선진화시키는 그런 작업, 또 무엇보다 통일을 이루는 작업은 우리 민족 사적인 대과제인데, 그런 통일을 이루는 대통령이라면 모든 걸 희생하고서라도 설령 그 길에서 뭐 죽음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더니 네. 그 뒤에 뭐 통일 대통령 도전 이런 기사가 막 나왔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뭐 정책에 협조해준 국민과 우리 부산 시민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일하는 동안에 우리 시민들께서 또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한 50km 지점에 대마도가 있습니다. 밝은 대낮에는 부산에서 바라 보이기도 하는 섬인데 그 섬이 일본의 섬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그만큼 바다를 등한시한 결과가 지금 우리 해양 영토까지도 그만큼 축소시켜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산 시민들 또 국민들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발전 또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바다로 진출하고 바다를 통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바다를 사랑하는 시민 또 국민으로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이 부산이 한국의 싱가포르이 될 수 있는 길이기도 할 겁니다. 저도 그 길에서 함께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뭐 이제 경제 앞으로 힘써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살기 좋은 부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요 해양수산부 장관을 마치고 이제 부산의 품으로 돌아온 김영춘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